이유 없이 피곤하고 피부가 자꾸 뒤집히고 기분이 계속 가라앉는데 병원에서는 이상 없다고 합니다. 혈액 검사도 정상이라는데 몸은 분명히 예전 같지 않은 거죠. 이게 스트레스 탓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더 열심히 운동하고 더 깨끗하게 먹고 영양제를 챙겨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 안에서 근본적으로 무언가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피로, 피부 트러블, 기분 변화가 동시에 찾아온다면 그 무언가가 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이 무너지면 소화 불편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전체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장 점막 주변에 분포해 있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약 90%에서 95%가 뇌가 아닌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장이 흔들리면 면역, 기분, 에너지, 피부가 동시에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피부가 나빠지면 피부과에 가고 기분이 가라앉으면 정신과를 찾고 피로가 쌓이면 수면을 의심합니다. 정작 원인이 될 수 있는 장은 소화가 불편할 때나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장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이 왜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장을 되살릴 수 있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장이 나쁘면 소화가 안 좋아진다. 이 정도는 다들 압니다. 그런데 장이 무너지면 소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체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장 점막 주변에 분포해 있거든요. 장이 방어선이 흔들리면 면역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장 점막은 마치 촘촘한 지퍼처럼 작동합니다. 필요한 영양소만 통과시키고 유해 물질은 차단하는 방어막인데 이 지퍼에 미세한 틈이 생기면 독소, 세균, 소화되지 않은 물질이 혈류로 직접 스며들어갑니다. 이걸 장누수라고 합니다. 이 상태가 되면 몸이 끊임없이 면역 반응을 켜놓게 되거든요. 장누수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식습관, 과도한 스트레스, 항생제 복용이 반복되면서 서서히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장누수 자체가 뚜렷한 소화 증상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전신염증이 쌓이는 겁니다. 만성염증이 생기면 어디서 증상이 나타날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피부로, 어떤 사람은 관절로, 어떤 사람은 만성 피로로 나타납니다. 피부 트러블이 잦고 특히 뺨이나 턱 라인에 반복적으로 올라온다면 장염증과 연결된 경우가 많고 아토피, 두드러기, 건선이 잘 낫지 않는다면 장 상태를 먼저 확인해 봐야 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장, 뇌, 축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장에는 약 5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고 뇌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장신경계가 있습니다. 제2의 뇌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장신경계와 뇌는 미주신경이라는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신경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의 90%가 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상향신호입니다. 뇌가 장을 통제하는 것보다 장이 뇌에 보고하는 정보가 훨씬 많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직감이라고 부르는 것, 뭔가 불안한 느낌, 근거 없는 초조함,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장이 뇌에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이 뇌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세로토닌의 약 90%에서 95%가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장내 미생물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을 세로토닌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돕거든요.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이 전환 과정이 망가지고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면서 기분이 가라앉고 수면이 무너지고 이유 없는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자들의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건강한 사람보다 유의미하게 낮다는 연구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신과적 접근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기분 문제가 장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세로토닌은 기분뿐 아니라 수면과도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의 전구 물질이기 때문인데 장이 나빠지면 세로토닌 생산이 줄어들고 그러면 멜라토닌도 줄어들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이유 없이 잠을 잘 못 자는 경우에도 장 상태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장-뇌 연결은 단방향이 아닙니다. 뇌에서 장으로도 장에서 뇌로도 신호가 오갑니다.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이 불편해지고 장이 나빠지면 불안이 커지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 연결을 이해하면 기분 문제와 장 건강을 함께 돌봐야 한다는 게 분명해집니다. 뇌만 볼 게 아니라 장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장을 직접 망가뜨립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코티솔이 분비되는데 코티솔이 장 점막의 투과성을 높여서 장 누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가 나는 경험 해보셨죠? 이게 단순한 긴장 탓이 아니라 코티솔이 장을 직접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이 나빠지면 세로토닌이 줄어들고 세로토닌이 줄어들면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장과 뇌가 서로를 끌어내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장은 왜 무너질까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매일 같은 음식만 반복하는 겁니다. 장 내 세균은 각자 다른 섬유를 먹고 사는데 특정 균이 먹이를 못 받으면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한번 사라진 균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매일 같은 10가지 음식만 반복하면 장내 세균 다양성이 조용히 줄어드는 거거든요. 초가공 식품의 문제도 있습니다. 단순히 영양가가 낮은 게 아니에요. 초가공 식품에 들어있는 유화제와 안정제는 장이 음식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물질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첨가물들이 장 보호막을 직접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장내 미생물이 서식하는 층이 얇아지면서 염증성 세균이 증가하고 유익한 균이 줄어드는 겁니다. 항생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항생제는 감염을 치료하는 생명 같은 약이지만 동시에 나쁜 균과 좋은 균을 구별하지 않고 다 없애버립니다. 항생제 한 코스가 장내 미생물 수백 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치료 후 장이 회복되는데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예전과 완전히 똑같은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 점은 항생제를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항생제를 처방받았을 때 장 회복을 위한 사후 관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까요? 핵심은 다양성입니다. 일주일에 30가지 다른 식물성 식품을 먹는 것이 장 건강을 위한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0가지 이상의 식물성 식품을 먹는 사람들이 10가지 이하로 먹는 사람들보다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숫자 차이가 면역력, 기분, 에너지 수준의 차이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어렵게 들리지만 생각보다 현실적이에요. 과일, 채소, 견과류 씨앗, 콩류, 통곡물, 허브, 향신료가 전부 카운트 되거든요. 하루에 4가지에서 5가지씩만 다르게 먹어도 일주일이면 30가지에 도달합니다. 왜 다양성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장내 세균은 각자 다른 섬유를 먹고 삽니다. 사과 펙틴을 먹는 균이 있고 마늘에 이눌린을 먹는 균이 있고 귀리에 베타글루칸을 먹는 균이 따로 있습니다. 다양한 섬유를 공급해야 다양한 균이 살아남고 다양한 균이 살아야 장이 건강하게 작동합니다. 유익균이 섬유를 발효시켜 만드는 단쇄지방산인 부티레이트는 장 세포의 에너지원이 되면서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고 염증을 줄이는 핵심 물질이거든요. 하루에 섬유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장이 가장 작동하는 구간이 하루 30g에서 40g 정도입니다. 한국인 평균 섬유 이것의 절반 수준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내 세균을 굶기고 있는 겁니다. 섬유는 수분이 충분해야 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물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가 기본입니다. 섬유를 갑자기 많이 늘리면 처음에 가스나 복부 불편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장내 세균이 갑작스러운 먹이 증가에 반응하는 정상적인 과정이거든요. 조금씩 늘려가면 2주 안에 몸이 적응합니다. 다음으로 발효식품입니다. 다양한 식물로 프리바이오틱스, 즉 균의 먹이를 채웠다면 살아있는 균을 직접 공급하는 게 발효식품이에요. 김치, 된장, 청국장, 요거트, 캐피어 같은 발효식품들이 프로바이오틱스를 공급합니다. 흥미로운 건 한국의 전통 식단이 장 건강 측면에서 이미 과학적으로 최적화되어 있었다는 거거든요. 한국식 발효식단을 먹는 그룹과 서구식 식단을 비교한 연구에서 한국식 그룹의 장내 유익균 비율과 다양성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건강 틱톡이 생기기 훨씬 전에 우리 선조들이 이미 답을 알고 있었던 거죠. 발효식품을 고를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열처리 과정을 거친 김치나 된장은 균이 이미 죽어 있을 수 있거든요. 생김치, 전통 방식의 된장, 플레인 무가당 요거트처럼 살아있는 균이 들어있는 것을 선택해야 프로바이오틱스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라벨에 살아있는 유산균 함유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인터넷에 넘치는 음식 공포증 이야기도 해야 합니다. 한 달은 렉틴이 무서운 것이 되고 다음 달은 글루텐, 그 다음은 유제품, 과일의 당분이 차례로 악당이 됩니다. 물론 의학적 이유로 특정 음식을 피해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셀리악병이 있다면 글루텐을 피해야 하고 유당불내증이 있다면 유제품에 주의해야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진단 없이 무서운 게시물 하나 보고 식품군 전체를 끊어버립니다. 이게 오히려 장 다양성을 망가뜨립니다. 장 건강을 위해 뭔가를 빼는 게 아니라 더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는 게 훨씬 강력합니다. 빼는 식단보다 더하는 식단이 장에 훨씬 더 좋습니다. 다양성이 장을 살리거든요. 수면도 장 건강과 연결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장내 미생물 균형이 흔들리고 유익균이 줄어들고 염증성 세균이 증가하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또 수면 부족 자체가 장 투과성을 높여서 장 누수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장을 고치려면 잠을 챙겨야 하고 잠을 잘 자려면 장이 건강해야 합니다. 이것도 결국 연결되어 있습니다. 운동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운동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혈류를 개선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서 장 환경을 좋게 만드는 거거든요. 꼭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식후 10분에서 15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장 운동이 촉진됩니다. 식후 바로 앉아 있는 것보다 짧은 산책이 소화와 장내 환경 모두에 훨씬 좋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장을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매일 30분 걷기만으로도 장내 환경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충제 속 균이 장에 정착하려면 이미 다양한 균이 사는 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하고 그 균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섬유도 있어야 합니다. 음식으로 기반을 닦지 않고 보충제만 먹는 건 빈 땅에 씨앗만 뿌리는 것과 같거든요. 음식이 먼저이고 보충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장 건강이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식습관을 바꾸면 2주에서 4주 안에 장내 미생물 구성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때부터 피부가 진정되고 에너지가 올라가고 기분이 안정됩니다. 처음 2주는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섬유를 늘리면 속이 불편하고 발효식품이 낯설고 식습관을 바꾸는 게 어색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넘기면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장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 바로 이 2주거든요. 모든 증상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방향이 맞으면 몸이 따라옵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장은 소화기관이 아닙니다. 면역의 사령탑이고 기분의 조율자이고 몸 전체와 연결된 시스템입니다. 피로, 피부, 기분, 면역, 이 모든 것이 장에서 시작될 수 있거든요. 히포크라테스가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된다고 한 게 2500년 전 일입니다. 지금 현대의학이 그 말을 데이터로 하나씩 증명하고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피로, 피부, 기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상하다면 장이 먼저 말을 거는 겁니다. 다양하게 먹고 섬유를 채우고 발효를 더하는 것, 이게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택입니다. 장 건강 이야기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브레인 포그입니다.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안 되고 말이 막히는 느낌 있으시죠? 이게 단순한 피로나 수면 부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장 누수가 생기면 유해 물질이 혈류로 들어오고 이것이 전신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이 뇌까지 도달하면 신경 염증이 생기는데 이게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브레인 포그와 연결되거든요. 흥미롭게도 장내 미생물은 아이들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유아기에 형성된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면역 체계의 기초를 만들고 이게 평생의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항생제를 어릴 때 자주 맞을수록 알레르기, 아토피, 천식 같은 면역 과민 반응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양한 식물성 식품을 먹이고 발효식품을 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식욕이 줄고 식단이 단조로워지면서 장내 생태계도 빈약해지는 거거든요. 고령에서 인지 기능 저하, 만성 염증, 면역 저하가 증가하는 것이 장내 미생물 다양성 감소와 연결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다양하게 먹는 습관이 왜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장 건강에 좋다는 슈퍼푸드 하나를 매일 먹는 것보다 매일 다양한 식물을 조금씩 먹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장내 세균 생태계는 다양성이 풍부할수록 건강합니다. 하나의 식품에만 의존하지 말고 종류를 늘려가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어제 먹지 않은 것, 이번 주에 아직 먹지 않은 것을 의도적으로 추가하는 습관 하나가 장을 살립니다. 완벽하게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부터 갑자기 30가지 식물을 챙기고 매일 발효식품을 먹으려 하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채소를 한 가지 더 추가하거나 내일 아침에 플레인 요거트를 하나 먹는 것처럼 작은 것 하나부터 바꾸는 게 훨씬 강력합니다. 장내 미생물이 바뀌기 시작하면 2주에서 4주 안에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조금 더 조용해지고 에너지가 올라오고 기분이 조금씩 안정됩니다.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더 하고 싶어집니다. 그게 습관이 되는 순간이거든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을 줄 알면 치료가 아닌 회복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피로, 피부, 기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상하다면 장이 먼저 말을 거는 겁니다. 그 신호에 응답하는 방법이 바로 다양하게 먹고 섬유를 채우고 발효를 더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장 건강이 피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장 누수가 생기면 미처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 조각, 독소,
세균 부산물이 혈류로 들어옵니다. 이것들이 피부 아래 모세혈관까지 도달하면 피부 면역 세포가 반응하면서 염증이 생깁니다. 아토피나 여드름이 잘 낫지 않는다면 피부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장 상태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장내 미생물이 뇌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보다 직접적입니다. 장내 세균이 생산하는 물질들이 혈류를 통해 뇌에 영향을 미치고, 세로토닌의 전구 물질인 트립토판은 혈내 장벽을 통과해 뇌에서 세로토닌으로 전환됩니다. 우울증과 불안이 있는 사람들의 장내 미생물 구성이 건강한 사람과 다르다는 연구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가 있다면 장 상태를 함께 살피는 게 의미 있는 이유입니다. 장 건강 회복을 위해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를 고려하는 분들에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제 속 균이 장에 정착하려면 이미 다양한 균이 사는 환경과 그 균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음식으로 기반을 닦지 않고 보충제만 먹는 건 빈 땅에 씨앗만 뿌리는 것과 같거든요. 보충제가 효과를 내려면 음식으로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장은 소화기관이 아닙니다. 면역의 사령탑이고 기분의 조율자이고 뇌와 직접 연결된 시스템입니다. 피로, 피부, 기분, 면역, 이 모든 것이 장에서 시작될 수 있거든요. 히포크라테스가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된다고 한 게 2500년 전 일입니다. 지금 현대의학이 그 말을 데이터로 하나씩 증명하고 있습니다. 장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피로, 피부, 기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상하다면 장이 먼저 말을 거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바꾸는 것. 오늘 저녁 밥상에 채소를 한 가지 더 올리거나 내일 아침에 플레인 요거트를 하나 먹는 것처럼요. 그게 시작입니다. 항균 비누와 소독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도 장내 미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손에 있는 다양한 균들이 자연스럽게 장으로 들어오던 경로가 차단되거든요. 위생은 중요하지만 과도한 항균이 오히려 면역 훈련 기회를 빼앗는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사실 장 건강 이야기에서 음식 말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환경입니다. 인간은 흙, 식물, 동물, 다양한 미생물에 노출되면서 진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항균 비누, 소독제, 과도한 실내 청결이 일상이 됐거든요. 질병 예방에는 도움이 되지만 미생물 다양성을 키우는 데는 좋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흙을 만지고 자연에서 노는 것이 장내 미생물 다양성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을 정도입니다. 장 건강을 위해 어떤 습관을 만들어야 할까요? 완벽하게 바꾸려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채소 한 가지 더 올리는 것, 이번 주에 한 번도 안 먹어본 과일이나 채소 하나 새로 시도하는 것, 아침에 플레인 요거트 하나 먹어보는 것, 이 작은 것들이 쌓이면 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장이 바뀌면 몸이 달라집니다. 그게 장이 보내는 보답이거든요. 의지력이 아니라 환경을 바꾸는 거거든요. 의지력이 아니라 환경이 만드는 변화거든요. 다양한 식물성 식품을 먹는 것이 왜 이렇게 강력한지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내 장에는 수백 종의 세균이 살고 있고 그 세균들이 각자 다른 먹이를 필요로 합니다. 내가 먹는 것이 그 세균들의 식단이 되는 거거든요. 다양하게 먹으면 다양한 세균이 살아남고, 다양한 세균이 살면 면역이 강해지고 세로토닌 생산이 안정되고 장벽이 튼튼해집니다. 내가 먹는 것이 단순히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장내 수백 종의 생명체를 먹이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면 먹는 것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 능력을 기르는 것, 그게 건강의 시작입니다. 피로, 피부, 기분이 이상하다면 오늘부터 장을 돌보기 시작하세요. 장 건강은 평생의 투자입니다. 지금 당장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매일 조금씩 더 다양하게 먹고 장내 환경을 천천히 바꿔가는 게 훨씬 강력합니다. 2주가 지나면 장내 미생물 구성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나면 피부가 달라지고, 석 달이 지나면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더 하고 싶어집니다. 그게 습관이 되는 순간입니다. 다양하게 먹고 섬유를 채우고 발효를 더하세요. 장이 살면 몸이 삽니다. 장이 살아나면 몸 전체가 살아납니다. 장이 살아나면 피로, 피부, 기분이 달라집니다. 결국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매일 먹는 것, 자는 것, 움직이는 것, 스트레스를 받는 것, 이 모든 것이 장내 미생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장내 생태계가 면역, 기분, 에너지, 피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장은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거든요. 히포크라테스가 2500년 전에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된다고 했는데 현대 과학이 그 말을 하나씩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먹고 섬유를 채우고 발효를 더하는 것,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장은 매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잘못 먹었어도 오늘부터 바꾸면 2주 안에 장이 반응하기 시작하거든요.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방향이 맞으면 장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장 건강은 하룻밤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맞으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2주간 지나면 장내 미생물 구성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나면 피부와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면
그때부턴 더 하고 싶어지거든요. 장이 살아나는 여정,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장을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 몸의 신호를 읽는 것입니다. 피부가 갑자기 나빠졌다면, 최근에 뭘 먹었는지, 기분이 이상하게 가라앉는다면 수면과 식단을 먼저 돌아보는 거거든요. 몸이 보내는 신호와 장을 연결하는 능력, 그게 건강을 지키는 힘입니다. 장 건강과 관련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는 장 건강에 좋다는 정보가 넘치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다양하게 먹는 것, 섬유를 충분히 공급하는 것, 발효식품으로 살아있는 균을 더하는 것, 그리고 잠을 잘 자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 이 기본들이 지켜질 때 장이 살아나고, 장이 살아나면 몸 전체가 달라집니다. 피로, 피부, 기분이 이유 없이 안 좋다면 장이 먼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오늘부터 장의 언어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다양하게 먹고 섬유를 채우고 발효를 더하는 것, 이게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택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장은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닙니다. 면역의 사령탑이고 행복 호르몬의 공장이고 뇌와 직접 대화하는 제2의 뇌입니다. 전체 면역세포의 70%가 장 주변에 있고 세로토닌의 90% 이상이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지금 내 몸이 보내는 신호들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피곤하고 피부가 안 좋고 기분이 가라앉는다면 그게 장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다양하게 먹고 섬유를 채우고 발효를 더하는 것부터 지금 시작해보세요. 장이 건강해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피부가 맑아지고 기분이 안정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장이 되살아났다는 신호이거든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